안녕하십니까. 송국권의 대들보가 보내드리는 그 서종국의 법대로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안철수가 달라졌어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봤고, 자, 2부에서는 이 보선입니다. 재보궐선거. 그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지금 5곳이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어쨌든 한 표라도 아쉬울 때입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초박빙의 게임이 있을 테고, 특히 안철수 후보가 제3의 후보로 출마를 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그런 접전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재보선 지역이 어떤 후보를 선택을 하는지, 공천을 하는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재보선 지역은 정치 1번지 종로, 여기 이낙연이 나간 지역이죠. 그 다음에 보수의 텃밭 서초갑, 윤희숙 전 의원이 사퇴한 지역. 그 다음에 청주 상당, 경기도 안성시 있고, 지금 각상도 의원은 하천대유 연루돼서 사표를 제출을 했지만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확정은 안 됐지만 곧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각상도 전 의원 지역의 대구 중랑구, 이 합해서 5곳인데, 이 5곳 중에서 아무래도 정치 1번지 종로, 보수의 텃밭 서초가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누구를 공천하느냐에 따라서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저는 보궐선거가 중요한데, 네. 제가 이제 그 3원칙을 제시하고 싶어요. 3원칙을. 네. 첫째는 이제 이번에 후보 의견이 철저하게 반영돼야 된다. 후보 의견.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대선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다. 네, 네. 그러면 이게 공천에서는 윤석열 후보 뜻이 반영돼야 된다 봐요. 본인 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네. 대선하고 연결되니까. 예, 예. 후보 의사가. 예. 지금 이게 당 지도부 이준석 의사보다는 예. 대통령 후보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 예.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5개 지역에 공천할 때는 철저하게 대선 승리에 도움되는 인물을 공천해야 된다. 예, 예.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 약한 게 청년층 예. 또는 이제 여성 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호남이든 네. 이런 데 그 분들 철저하게 공천해서 네. 젊은 청년이라든지 또는 이게 훌륭한 여성이라든지 네. 그러면 이게 대선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시너지 효과가 나고. 대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내년에 절체절명의 선거는 대선입니다. 예. 물론 이게 총선도 몇 석 배송은 중요하지만 따라서 철저하게 공천은 두 번째 원칙은 대선에 도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 큰 인물을 공천해라. 윤석열 후보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후보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칙하고도 비슷한 거죠. 이런 칙은 이게 후보 뜻이 반영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원칙은 대선에 도움되는 인물을 공천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지도부는 이게 빠져야 된다. 지도부는 이게 대선 승리에 올인해야 됩니다. 지도부가 자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어떻게 대선 승리를 하겠습니까? 지도부는 철저하게 희생하면서 대선 승리에 올인하고 이번에 그 보궐선거에는 빠져야 된다. 이 3원칙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 3원칙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지도부가 빠져라. 이것은 뭐냐면은 지도부가 지금 개인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뭐 나중에 뭐 내년 지방선거 나가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총선 나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본인 욕심을 차려서 각 지역에 자기들이 꽂아서 들어가겠다. 지금 뭐 미리 뭐 조직위원장을 뭐 공모를 하면서 그 후보자 나오기 전에 그 정강석화처럼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발각이 돼서 들통이 나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 그것까지는 못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지도부가 여기저기 차지를 하면은, 자, 일단 그 기존에 있던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그 후보들의 그 기회를 뺏는 거죠. 기회를 뺐으면은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서 정말 구석구석을 잘 아는 사람이 띄워줘야 됩니다. 특히 이 종로 같은 정치 1번지, 서초갑 같은 이 보수의 신장 이런 데서는 그것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철새처럼 지도부가 날아가면 안 되고, 두 번째 이게 핵심인데, 국민들이 볼 때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국민의힘이 절박하지 않으니까 지도부들이 자기 밥그릇 찾으러 다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의 표가 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데, 지금 뭐 지도부 그러면은 종로에 이준석이 노리고 있고, 또 서초에 정비경 최고위원, 그 다음에 전희경 전 의원은 김기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이죠. 그래서 지도부 쪽에서 그 힘을 흘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종로하고 그러면 그 서초갑, 정치 1번지 종로, 보수 텃밭 서초갑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로, 이준석이 출마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계속 뭐 한다, 안 한다?
저는 뭐 했어도 안 되고 예.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본인에게 그 전략적 모호성 예.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이게 인터뷰 보면 안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했어도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안 할 거로 생각하는데 네. 왜 해서 안 되느냐? 저번에 우리가 공천 실패로 총선에 참패했죠. 예. 저는 여러 이제 공천 실패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게 그 지역 바꾸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지역 주민 우롱하는 겁니다. 예. 지역을 이게 아무데나 가가지고 내리꽂아가 바꾸는 거 있잖아요. 이 공천에서 가장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지금 이준석이가 지역구 어디입니까? 지금 거기 노원병이잖아. 노원병에서 안철수와에게 2번 지고 거기 자기는 태능에서 완전히 못을 받겠다 했거든. 태능. 세 번 출마해서 세 번 다 태능이 그 노원병에 있는 예. 태능 있잖아. 성수촌 할 때 예. 무덤 있잖아요. 상계동. 예. 근데 거기서 갑자기 종로로 올 명분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게 노원 구민들도 배신하는 거고요. 종로 주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그 노원 종로에서 그렇게 되면 기분이 상해서 저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안 찍겠네.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야당이 총력계로 대선을 지원해야 되는데 당대표라는 사람이 자기 선거에 매몰돼 버리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당의 대선 총력제에도 반하는 거죠. 예. 따라서 저는 어떤 경우든 안 되고요. 네. 제가 가장 선호하는 구도는요. 네. 진짜 이게 거물급으로 뭐 종로는 원래 대통령 후보들의 그 완전히 본거지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건물급을 한다면 홍준표 캠프의 최재형 정도 좋아요. 아, 최재형. 그럼 왜 그러냐? 네. 윤석열 후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윤석열 후보가 되면 바로 이게 원팀. 그럼 이게 홍준표 캠프의 한 자리 주야 되거든. 원팀 이미지가 원팀 이미지, 통합 이미지. 그러면 러닝메이트로 그럼 이게 홍준표를 어디 줄 수는 없잖아. 출마를 못 하니까. 그러면 2인자가 최재형이잖아, 그 캠프에. 그렇죠, 그렇죠. 홍준표를 지지한 최재형을 내가 포용해서 종로에 공천 준다. 이거는 통합의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예. 아니, 저는 최재형 좋고요. 아니면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아예 파격적인 젊은 층. 이준석이 뺀. 이준석만큼 이게 파격적인 훌륭한 청년이 많더라고. 예, 많이 있죠. 그럼 이게 청년들끼리 너희끼리 이게 멋지가면 경선해봐라. 물론 종로에 연고가 좀 있는 사람들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게 파격적으로 젊은 층에 주면 야, 그럼 이게 20, 30대 대선 본선에서 국민의힘이 달라졌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이게 구도로 종로는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한동훈 검찰장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게 한동훈은 이제 그렇죠. 한동훈은 검찰에 할 일이 본이 있다 했잖아. 바로 이게 총장이죠. 한동훈은 딱 제가 보기에 검찰총장이 적임자입니다. 윤석열 아직 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 지금 이게 윤석열 정권이 들었을 때 우리가 잡을 게 없어요. 한번 그 조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보십시오. 지금 이게 국회 의석도 170석 민주당이 장악했죠. 네. 사법부는 김명수가 장악했죠. 윤석열이가 쓸 수 있는 거는 검찰밖에 없죠. 검찰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예. 그래서 저는 검찰을 장악하고 그럼 이게 한동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좌파 대청소에 나서는 거야. 그럼 여기 문재인부터 이재명부터 싹쓸이 해버리는 이게 한동훈 정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한 의지, 수사력. 따라서 저는 윤석열의 무기가 지금 당장 대통령 되고 나면 검찰 말고 어디 쓸 수 있냐고요. 지금 이게 다 장악돼 있잖아, 좌파인데. 김명수 아직 임기 남아 있고 국회 장악돼 있고. 국회 임기 아직 내년 대선 하고 나서도 한 2년 남죠. 공수처도 남아 있잖아. 공수처는 그렇죠. 지금 공수처 윤석열 잡으려고 전 공수처 검사가 전부 동원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까지. 그렇네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어떤 기강을 깃털을 세우고 중심을 잡으려면은 검찰뿐이 없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검찰에 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아예 그냥 포용, 대통령까지 가는 최재형, 아니면 이게 파격적인 젊은 신임, 뭐 이 정도가 오히려 종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저는 완전히 접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최근에 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준석이 그 김종인을 총괄선대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입도 선배해놨잖아요. 뭐 될 리가 없죠. 누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되지는 않겠지만 입도 선배하고 막 와서 모시고 가고 우리가 무슨 뭐 조공을 바쳐서라도 모시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총괄선대위원장에서 김종인에게 다 맡겨버리고 본인은 튀어서 종로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대선이라는 절체절명의 우리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있는데 이걸 이준석이가 종로에 놓으면 전쟁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큰 전쟁이 두 개 되죠. 그렇죠. 두 개 전쟁을 동시에 치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역사를 보세요.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도 독일도요. 영국, 프랑스하고 싸우면서 소련을 침공했잖아. 양쪽에 하니까 패망했죠. 그 다음에 일본도 보세요. 중국하고 싸우면서 중일전쟁, 미국의 하와이, 미국하고 싸우면서 패망했죠. 이렇게 두 개 전쟁을 동시에 치르면 대통령 선거도 힘들고 종로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이번에 종로를 이준석에 녹아 그래 리스크를 우리 떠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최정훈 장이나 신인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대선에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나오면은 전면전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래도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이 보궐선거에 나가서 참패를 하든지 하면은 대선에서 정권을 잡고 나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되고 대선 자체에 또 지금 좀 부담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임종석, 추미애, 박영선 쟁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전쟁이 두 전선이 되는 거예요. 두 전선이 되는 거예요. 두 전선이 되는데 여기서 그 전선에는 이쪽 장소가 나가면 안 되죠. 그 전선에는 따로 사람을 뽑아서 거기에 내세우고 이것을 가장 중요한 건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의 지도부는 올인을 해야 되는데 대선에서 지도부가 빠져나가서 본인의 금배지를 달기 위해서 가서 괜히 전선을 두 개 만들어 버리면 양쪽 다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준석 출마하면은 그 전체 대선 구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 곳 더 서초갑. 자, 서초갑은 지금 출마 예상되는 인물이 조은희 구청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죠. 사퇴 의사를 밝혔고 또 정미경 그 최고위원 지도부입니다. 여기도 지도부입니다. 이준석처럼. 정미경 최고위원은 원래 지역구가 수원이죠, 수원. 네. 수원인데 갑자기 이쪽으로 오겠다는 거고 전희경 전 의원은 김기현 원내대표 비서실장인이 지도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희경 전 의원도 원래 인천입니다. 지금 인천 미추홀에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이렇게 되니 과연 이것이 대선에 일단은 뭐 지역구는 그렇고 대선에 도움이 되겠느냐? 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노원에서 종로에게 노원 구민도 배신하고 종로 구민은 우롱한다 했잖아. 똑같은 비판입니다. 정미경 제가 알기로 수원에서 4번 이상 출마했죠. 그럼 이게 떠나오면 수원 주민을 이게 배신하고 서초 구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양쪽 다 표 떨어지네. 그럼요. 그리고 이게 전희경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비례하다가 어떻게 인천에 공천을 줬잖아. 근데 그걸 바로 버리고 편안한 양지로 서초로 온다? 이것도 이게 배신 우롱이에요. 전희경. 그렇잖아요. 거기 뼈를 묻어야지. 그렇죠. 아니면 안 갔어야죠. 그 다음에 이혜훈? 그거는 이게 동대문으로 그때 우여곡절 그때 갔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네. 이런 식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분 없이 다른 지역에 있는 걸 왜 돌려먹습니까? 저는 서초는 이게 조은희 구청장이 저는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보는 게요. 이분이 서울시장 경선에도 출마를 했고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혼자 이겼죠. 24대 1. 근데 이분이 왜 저는 적임자냐? 이분이 나와야 이재명하고 비교대가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게 대장동, 백현동 모든 이재명의 비리가 기초단체장, 성남시장 때죠. 이재명이는 당군 일의 최악의 기초단체장이야. 당군 일의 최악의. 저는 기초단체장이 이렇게 많이 해먹는 거 처음 봤어. 기초단체장이 옛날에 이렇게 많이 해먹는 걸. 옛날 같으면 군수, 옛날 군수 현감 이런 사또죠, 사또. 사또. 기초단체장이에요. 그 유동규 700억이 그분이 저는 이재명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 다음에 총선 때 470억 현금 인출액이 많잖아. 이게 다 이재명 총선에 계보 만들려고 저는 흘러갔다 보거든요. 그럼 이게 백현동에 또 3천억 이상 4천억 가까이 폭리 있죠. 이것도 이게 다 자기 캠프 본부장이 갔잖아요. 정말 이게 완전히 구린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아니 한 기초단체장에서 이렇게 부패세력 카르텔이 형성돼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이재명이 대선 쓰기 위해서 유착된. 그러다가 성남에 보세요.
조폭이 왜 이리 많아? 그것도 유착된. 예, 예. 또 여기 간첩이 많아. 경기 동부연합도 성남이 본거이죠. 아, 예. 그러니까 성남의 비리 세력, 그다음에 간첩, 그다음에 조폭 이게 많은데 전부 이게 이재명 연루자들이에요. 네. 저 성남 시민을 비하는 게 아니야. 아, 그럼요. 그래서 저는 당군일의 최악의 기초단장이 이재명이면 이재명과 연루된 조폭 뭐 이런 게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예. 그럼 이게 저는 당군일에는 좀 낯간지럽긴 한데 어쨌든 우리 정말 이게 역사. 지금 우리 현재 예. 현 상황에 예. 지금 이게 서울에 한 명이 있잖아. 예. 현 상황에 기초단장이 많죠. 부동의 1위가 조은입니다. 예. 오늘도 보니까 뭐 항상 이게 1, 2등이야. 제 공약본이. 예. 예. 조은이가요. 그 이재명이가 뭐냐면 이게 이번에 경기도에 사퇴하면서 뭐 경기도가 우리나라 표준돼야 된다고. 그럼 이게 우리나라 망합니다. 저는 서초구가 서초구가 표준이 우리나라의 표준이 돼야 돼요. 예. 야 정말 이게 그 공약들 제가 생활 정치 있잖아. 국민의 가려운 데만 긁어주고 정말 그 막힌 모델 뭐 데모 빼는 거 이번에 제가 봤더니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예. 조은희 구청장의 공약 111개가요. 행안부에 다 표준으로 선정된 겁니다. 아, 예. 야 행안부가 저는 이번에 그 1가구 1주택 재산세 그 감면 있잖아요. 예. 50% 경감. 이것도 이게 상당히 뭐 조은희 방지법 만든다고 좌파들이 난리치지만 성공적으로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전부 흉내내는 게 횡단보도 그늘막 있잖아요. 아, 그 행안부에 이런 거. 예. 그 외에도 이게 뭐 예를 들어 이게 활주로형 횡단보도. 그다음에 공유 어린이집. 예. 뭐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하는 서초구가 처음 해가지고 네. 이런 이게 진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공약이 111개가 넘어. 공약 이행률은 항상 부동 1위야. 예. 예. 이런 이게 기수단체장이 우리 우파에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예. 저는 이런 분, 그리고 이분이 서초야말로 자기 토박이잖아. 네. 재선. 아니 이런 훌륭한 분 들고 왜 낙하산 말도 안 내려옵니까? 저는 뭐 이런 분에게 전략 공천 하든지 아니면 이게 경선에도 이분은 뭐 다른 당상이지. 구청장 인기 좋잖아. 예. 그 저번 지방선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홍준표 대표 체제하에 아마 진짜 최악의 어려운 선거였죠. 거기서 이게 강남도 졌잖아. 네. 송파도 지고. 네. 근데 서초는 이겼어요. 예. 맞아요. 그게 바로 인물 경쟁력이다. 네. 이번에 그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조은희 구청장이 상당히 선전한 거예요. 네. 저는 오세훈은 한 번 더, 오세훈 서울시장 한 번 더, 그다음에 안철수는 책임 총리, 예. 그다음에 나경원은 나중에 기회 되면 뭐 당대표도 한번 하고, 네. 그다음에 조은희는 국회로 보내서 또는 이게 장관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때 4명 나온 거 네. 이렇게 이제 아, 주장하는 거예요. 나왔던. 그때 4명 나왔잖아. 예, 예. 4명이 다 저는 훌륭한 분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5곳, 5곳의 재보궐선거가 결국 대선에도 다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러닝메이터를 삼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헌 당규에 보면은 그 대권 후보가 되면은 당무를 우선적으로 다 장악을 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면 당 대표는 2인자로 물러나게 되죠. 자 그러면은 그 대선 후보가 공천을 어떻게 하는지도 볼 겁니다. 유권자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원칙대로 하느냐, 무슨 그 아니면은 과거 그 구태처럼 그 지도부에서 내려꽂는 사람들이 철새처럼 와서 거기서 공천을 받느냐. 이것은 그때는 이준석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당 후보가 된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이게 저는 누구나 그런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네. 이번 대선에 청년과 여성 네. 좌우하거든요. 지금 이게 그 국민의힘의 여성 의원이 나경원 대표가 이번에 선거 몇 번 실패하면서 아, 예, 예. 지금 이게 그 2선 후퇴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아버님 그 농지 예, 예. 이 문제로 이게 그 사퇴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사태도 안타까워요. 솔직히 저 좌파들 윤미향이나 같은 윤씨인데 어떻게 그걸 다릅니까? 윤미향이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사퇴 안 하잖아.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종로는 아까처럼 통합, 네. 최재형, 네. 서초는 이게 여성, 네. 조은희를 공천해가지고 만약에 여성 대표를 부각시키면요. 네. 상당히 저는 정책이나 여러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뭐 제가 조은희 뭐 잘 알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 예, 다르게 예, 예. 제 소신을 예. 저는 뭐 이미 다 이게 공약으로 예. 다 이게 실적으로 검증된 거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공천을 하는데 뭐 종로, 서초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 유권자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럼요. 다 보는 거예요. 저 후보가 공천을 어떻게 하나? 그걸 뭐 자기하고 아주 아니면 지도부의 압박에 흔들리나? 이런 것까지 다 볼 거예요. 내년에 저는 대통령 선거 이기면서 우리가 이게 5개 다 물 것 같아. 예. 원래 우리 거 있잖아요. 네. 서초갑하고 대구는 그 뭐 100%고. 네. 근데 그 원래 좌파들 거 있잖아. 근데 그것도 원래 선전하는 지역이죠. 네. 아주 우리가 불리한 지역이 아니잖아. 청주 상당, 네. 안성, 뭐 이런 지역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대선 이기면 대선에 휩쓸리고 오거든요. 우리가 5개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게 3석을 더 뺏어오는.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보궐선거잖아.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첫 시험되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됐다. 네. 야, 윤석열 후보 공천 잘하네. 근데 이번 첫 공천부터 망치가지고 선거 망치면 저는 이게 윤 총장한테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게 당에 도움되게 시스템으로 제대로 공천해가지고 그렇죠. 원팀 만들면서 대선에 도움되는 이걸 제가 꼭 건의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것은 대선 전략 차원에서 공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강조하시는 것은 대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예 전략 공천을 하되 전략 공천이라는 것이 딱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선택을 하되 윤석열 후보, 가령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아직 결정 안 되게 그 후보의 대선 후보의 좀 약한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 경우는 청년, 이 서초 같은 경우는 여성. 지금 뭐 거의 다 여성입니다. 여성은 여성인데 그 중에서도 과연 누가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누가 그 지역을 잘 아는지 이런 것을 좀 우선적으로 해서 전략 공천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리꽂는 식은 안 되고 다른 지역구에 돌려막기, 내리꽂기가 안 된다는 거죠. 돌려막아서 내리꽂기 이런 건 안 되고 그것이 안 된다면은 차라리 경선 붙여라. 이렇게 결론이. 근데 이제 경선은 대선이 워낙 우리가 지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끼리 경선해가지고 막 관리하고 지금 모든 힘을 대선에 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보궐선거는 뭐 대선에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보다는 전략 공천 하되 그래서 이게 원칙을 딱 정하고 대선 후보의 의향이 많이 반영돼가지고 대선 후보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어떻게든 대선에 이런 식으로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은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경선을 붙이면은 또 어떤 컨벤션 효과가 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데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분열이 되어버릴 가능성 후보들끼리 서로 그러니까 유권자들끼리 분열이 되어버릴 가능성도 있네요. 자, 오늘 1부 안철수가 달라졌어요. 2부 공천을 잘해야지 보궐선거 공천을 잘해야지 정권 교체가 된다.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아마 이 공천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은 계속 된다면 전제를 달고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대로 할 겁니다. 법대로 할 것이고 오늘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모시고 법대로 큰 길로 가는 법대로 코너를 1부, 2부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너무 화끈하고 통쾌, 유쾌, 상쾌하게 풀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